자, 그러면 유아임용 암기장 마인드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 음원 파일, 암기장 마인드맵 음원 파일을 수강하실 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유아임용 암기장 이 책이랑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양쪽에 이렇게 펴놓고 함께 들으면서 보신다면 그 효과가 훨씬 좋을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도 보이면서 내용까지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음원 파일을 들으면서 이 마인드맵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음원 파일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것이 조금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음원 파일을 안 들으시더라도 이 마인드맵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써보시고 그려보신다면 이제 전체적인 개강론의 구조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마인드맵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음원 파일을 들으시면서 요 공부를 계속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제가 판서를 하지 않을 거예요. 판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다른 그런 말씀을 전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확실하게 음원 파일을 추출할 수 있게끔 빠른 속도로 리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아교육개론 발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의 개념과 원리가 있습니다. 발달의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 성장, 성숙, 학습 구분이 필요합니다. 성장, 성숙, 학습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의 원리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고 그리고 일정한 방향과 순서, 세분화 발달, 두미 발달, 근원 발달 그리고 발달은 연속적으로 보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체계적으로 단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고 발달은 결정적 시기, 민감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주의 이론입니다. 자, 성숙주의 이론 먼저 이제 발달 이론 중에 성숙주의 이론이고 자, 성숙주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준비도 있습니다. 준비도는 유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행동 목록 유아의 발달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게젤의 표준행동 목록입니다. 자, 성숙주의의 대표자는 게젤이고요. 자, 그리고 인간 발달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발달 방향, 상호적 교류, 기능적 비대칭, 자기 규제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발달 방향의 원리, 가장 중요한 두미 발달, 근원 발달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호적 교류는 인간의 좌우 양측, 두 손, 두 발, 양측 뇌,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상호 영향을 주면서 효과적으로 체계화된다는 원리입니다. 또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는 구조는 대칭이지만은 기능 면에서는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자기 규제의 원리도 있는데 이것은 인간은 성장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단계에 맞게 조절한다는 원리입니다. 발달 방향의 원리, 상호적 교류의 원리,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자기 규제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이 있죠. 자,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드와 에릭슨으로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성격의 구조를 이야기했고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로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가 있고 유아는 남근기에 대부분 이제 속해 있습니다. 자, 남근기는 이성의 부모에게 집착하고 동성의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생식기에서 만족감을 얻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입니다. 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 달리 전 생애에 걸친 발달 원리를 이야기했고 자, 발달 단계는 신뢰감 대 불신감 가장 어린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심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대체로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단계랑 매칭하면 이 시기는 프로이드는 남근기에 해당하고요. 자, 이 시기 주도성 대 죄책감 시기의 특징으로는 자유로운 탐색과 호기심을 통해서 주도성을 발달시켜 나간다. 그리고 부모의 억제나 처벌에 의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책감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 잘 되면 이제 주도성을 주도적인 탐색을 허용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근데 이제 주도성을 좀 많이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 죄책감에 이제 잠겨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자, 먼저 행동주의는 고전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등이 있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의 대표자는 파블로프와 왓슨이고요. 자, 이들은 뭐 개 실험이라든지 뭐 동물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유아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그런 좀 이론으로는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의 대표자는 스키너이고,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보상을 해서 좀 어떤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택적 보상이란 강화와 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강화의 종류로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연속적 강화, 간헐적 강화가 있습니다. 벌에는 수요성 벌과 제거성 벌이 있고, 다음 이제 프리맥의 원리가 있습니다. 프리맥의 원리란 유아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강화의 원리가 적용된 그런 방식으로는 조형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행동 수정으로는 소거와 차별 강화, 또한 체계적 둔감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두라.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죠.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관찰학습의 과정을 세분화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관찰학습의 단계로는 주의 집중, 파지, 운동재생, 동기화가 있고, 동기화의 종류로는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가 있습니다. 또한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이제 교사의 교수 효능감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자기 효능감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반두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두라는 이제 상호 결정론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전에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유아가 환경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단순하게 결정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다음,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자, 인지발달은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의 주요 용어들은 도식, 평형화, 동화와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유아의 그런 심리적인 특성으로 전개념적 사고, 직관적 사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처음으로 상위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론, 그리고 집행기능 이런 것들도 유아 시기에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지발달, 도식. 자,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또는 행동의 조직화된 패턴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형화는 환경에서 들어온 정보와 인지구조 간의 정신적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적응.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유아들은 동화와 조절 기제를 활용합니다. 동화는 새로운 지각물이나 사건을 자신의 이해의 틀에 맞춰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조절은 기존의 인지구조로는 새로운 사물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기존의 인지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유아들은 전조작기에 해당합니다. 전조작기의 사고의 특성으로는 자기중심적 사고, 직관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표상적 상징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비고츠키입니다. 비고츠키는 근접발달 지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비고츠키의 주요 용어로는 근접발달 지대, 비계 설정, 언어의 핵심적 역할, 그 다음에 교수학습에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비고츠키는 공동문제 해결, 상호 주관성 이런 내용들을 강조했고요.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이죠. 자, 그리고 언어 발달을 초기 언어, 순수심리 언어, 자기중심적인 언어 또는 혼잣말, 그리고 내적 성장 언어입니다. 자, 유아의 사고 발달은 혼합적, 비조직적 더미 사고에서 그 다음에 복합적, 개념적 사고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처리 이론입니다. 정보처리 이론에는 일단 중다 저장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기억 저장소는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았고요. 자, 인출과 망각을 한다. 뭐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처리의 과정으로는 주의집중, 시연, 부호화, 인출 이렇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초인지, 메타인지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태학적 체계 이론입니다. 생태학적 체계 이론의 대표자는 브룬펜 브레너가 되겠습니다. 자, 생태 체계, 브룬펜 브레너가 이야기했던 생태 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시체계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체계이고,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외체계는 유아가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를 모두 포함하고 거기다가 문화적 환경을 포함시킵니다. 시간체계는 전 생애에 걸쳐서 사회 역사적 환경의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뒤에는 저희가 이제 인지 발달에 대해서 이제 보실 건데요. 자, 유아의 인지 발달은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